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는 화재에 취약한 건축물의 화재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성능 보강 지원 사업을 수행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대상은 3층 이상 건축물 중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클러가 미설치된 피난약자 이용시설, 다중이용업시설의 관리자로 외장재 교체 등 공사 비용을 건축물 한 동당 최대 2,6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오는 28일 오후 3시부터 여수 화양면에서 화정면까지 17km를 잇는 국도 77호선 화양에서 접근간 도로에 차량 통행을 시작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이번 개통으로 여수에서 고흥까지 해상교량 이동이 가능해졌고 기존 도로 대비 55km가 단축됐으며 시간은 80분에서 30분으로 50분 줄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전세자금을 대출받고자 하는 임차인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료율을 다음 달 2일부터 연 0.031%로 인하한다고 지난 26일 밝혔습니다.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을 대출받은 임차인이 대출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HUG가 반환을 책임지는 상품입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여수에 있는 조발도, 둔병도, 낭도, 적금도의 4개의 섬이 해상교량으로 연결된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요, 2011년도에 시작을 해서 무려 8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바로 내일이죠. 해상교량이 개통이 되면은 다도해를 찾을 관광객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고요. 자,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전화와 문자 통해서 모든 궁금증들 해결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면 전문가와 꼼꼼한 부동산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무료 문자 창구도 열려 있으니까요. 013-3366-0110번으로도 간략하게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보시죠. 그럼 본격적으로 출발할게요. 네, 부동산 올인원 오늘은 이분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UNS 하우징의 유재성 대표님 모실게요. 어서 오시죠.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 최근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많은 분들 어려워하시고요. 또 대책들도 많이 쏟아지다 보니까 부동산 시장에도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계십니다. 자, 오늘은 가장 최근의 대책인 이20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칠 영향과 투자 전략을 세워진다고 합니다.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진짜 뭐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굉장히 힘든 상황인데 또 부동산 쪽에서는 네, 또 한 번의 대책이 나왔습니다. 네,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지금 19번째 대책이 되겠습니다. 거의 뭐 20번에 이제 가까운 대책이 나오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실질적으로 대책에 대한 피로감도 이제 많이 느끼시는 것 같고, 이제 또 하나는 뭐 대책에 대한 어떤 뭐 내성이라고 할까요? 아, 뭐 또 대책이 나왔어?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자, 그렇지만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하면서 대책이라는 거는 실질적으로 뭐 내가 투자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또 생각할 건 아니거든요. 제가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좀 알기 쉽게 꼼꼼하게 네, 일단 내용들을 정리를 해드리고, 자, 뭐 내용이 사실 중요한 건 아니죠. 자, 그렇다면 이렇게 대책이 나왔는데, 자, 이것이 어떤 영향을 줄지 그 영향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또 파악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이 영향 안에서 어떤 또 성공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을지 이 부분들까지 제가 한번 꼼꼼하게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영향과 투자 전략. 네. 자, 일단 뭐 4가지 포인트로 이번에 뭐 2월 20일 날 이제 나와서 20 대책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일단은 수원 3구, 그렇죠. 지금까지 수원 같은 경우에는 이제 8달구가 지정이 되어 있었고, 그 8달구 바로 이제 옆에 있는 그 영통구라는 데 광교지구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판교 동생 광교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뭐 광교도 요즘 굉장히 뜨거운 지역인데, 그래서 광교지구 이렇게 2개가 되어 있었는데, 자, 이번에 뭐 다 지정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원 3구
3구가 이제 다 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수원은 전체 다가 그냥 규제 지역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원 전체 이제 다가 묶였고요. 자, 이제 안양 같은 경우에도 지금까지는 이제 평촌이 있는 그렇죠. 이제 그 보통 우리가 동안구라고 하죠. 요쪽만 지정이 돼 있었는데 나머지 한쪽 있었던 이제 만안구까지 지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냥 안양 같은 경우에도 전체 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의왕이 이번에 또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에 추가가 됐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편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수원은 그냥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수원은 전체 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안양도 전체 다가 조정 대상 지역이다. 그다음에 이번에 의왕시 전체가 조정 대상 지역이 되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추가 지정이라는 거죠. 자, 추가 지정이라는 거는 이미 지정된 곳이 있었는데 여기에다 더해졌다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39곳의 조정 대상 지역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이번에 5곳을 추가해서 44곳이 이제 뭐 조정 대상 지역이 돼서 지금 수도권하고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서울은 전체 다니까요. 전체로 보면 거의 3분의 2가량이 이제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이런 것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요 이제 3가지가 되겠는데요. 자, 이번에 나온 지역들, 그러니까 뭐 수원 3구, 안양, 만안, 의왕 여기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는 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조정 대상 지역 전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조정 대상 지역으로 지정됐던 곳과 추가된 곳, 그러니까 44곳 전체 다에 해당되는 내용이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뭐 규제책들이 추가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출 쪽이죠. 일단 9억 원하고 9억 원 초과분, 그렇죠. 9억 원 이하와 초과를 또 나누는, 그래서 12, 16 대책을 살짝 벤치마킹했다. 그래서 9억 원 이하에 대해서는 LTV, 그러니까 주택담보대출 비율을 50%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60%였거든요. 그래서 60%에서 50%로 10%를 낮췄고요. 자, 9억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60%에서 30%로,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절반 정도를 깎은 거죠. 자, 그래서 내가 10억짜리 집을 산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6억을 대출을 해줬는데 앞으로는 9억 이하분, 그러니까 9억까지 내서 50%를 해주면 5, 9, 45, 그렇죠. 4억 5천을 해주는 거고요. 자, 10억 같은 경우에는 1억이 더 넘어가죠. 9억에서. 그러면 1억에 대해서는 30%, 3천만 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4억 5천에다가 3천만 원을 더하면 4억 8천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6억 대출해줬던 거를 앞으로는 4억 8천만 해주니까 10억짜리 집을 기준했을 때는 1억 2천 정도의 대출 규모가 줄어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요. 자, 요것도 대출 관련된 건데 지금까지 내가 집을 요건 한 채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무주택자들은 상관없습니다. 내가 이미 집을 한 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새로운 집으로 지금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그렇죠? 이건 뭐 일시적 2주택일 수도 있고. 자, 그렇지만 집을 한 채 가지고 있으면 지금까지는 그러면 내가 이거 2년 안에 팔 테니까 새로운 집에서 대해서 대출을 해주세요. 요것만 하면 됐어요. 약정을. 그래서 기존에는 2년 내에 처분하겠다. 기존 주택에 대해서 이것만 하면 되는데 이제는 거기에다가 플러스 신규 주택에 대해서도 2년 안에 전입을 하는, 그게 들어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었던 집은 2년 안에 팔아야 되고 내가 들어갈 집은 그렇죠.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2년 안에. 그러니까 뭐 전세로 이렇게 해서 계속 투자 쪽으로 하는 걸 이제 막기 위한 규정이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또 하나가요. 기존 지정 지역 중에서 1지역이 아닌 곳들이 있었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은 1지역, 2지역, 3지역 이렇게 나누는데요. 조정 대상 지역 안에서도 1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소유권 이전 그 등기 시점까지 팔지 못해요. 자, 결론적으로 분양권 전매 자체가 안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지만 이 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성남 쪽에 있는 그 민간 택지 같은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수성구나 이제 중원구 쪽에 있는 그 재개발 아파트 이런 쪽에 이제 적용을 받았던 것들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1년
6개월까지 못 팔고 1년 6개월이 지나면 팔 수 있었어요. 자, 그다음에 3지역들도 있었습니다. 뭐 수원 팔달이라든지 용인 쪽의 기흥이라든지 남양주라든지 또 하남이라든지 고양 쪽의 조정대상 지역 7곳 있잖아요. 요런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3지역이었기 때문에 공공택지 같은 경우에는 내가 당첨이 되고 나서 1년이 지나야 팔 수 있었고 그냥 민간 같은 경우에는 6개월만 지나도 팔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일괄적으로 1지역으로 상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편하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는 분양권 전매 자체가 불가능하다. 결국 조정대상 지역 안에서는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야, 그러니까 내 집이 되고 나서야 이제 팔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시고 내가 청약시장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해드렸고요. 자, 그렇다면 이게 앞으로 시장에 이제 어떤 영향을 미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뭐 가장 먼저 일단 추가 지역으로 지정된 거,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비규제 지역이었다가 앞으로 이제 그렇죠. 이제 조정 대상 지역이 이미 된 거죠, 사실은. 이제 되었으니까 이럴 때 어떤 영향을 나타낼까 이런 거죠.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그렇죠. 호가 자체가 좀 숨고리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번에 그 지정된 지역들이 뭐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뭐 한두 달 사이에 갑자기 막 호가가 2억, 3억씩 올라간 곳들이 많아요. 실거래가보다는. 자, 그러다 보니까 호가라는 거는 내가 기대감 때문에 엄청나게 많이 올렸다가 일부 그냥 조정할 수도 있는 거다 보니까 조정 대상 지역이 되고 났을 때는 숨고르기 보통 들어가는 게 일반적이니까 상승률 자체가 좀 둔화가 된다든지 일부 단지에서는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렇지만 장기적으로 봐서 이번에 이제 가장 뜨거웠던 게 이제 수용성이죠. 뭐 수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이번에 다 묶였고, 자, 용인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이제 기흥하고 그렇죠. 수지 같은 경우가 뭐 다시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투기 과열직으로 올라갈 것 같았는데 사실 뭐 해당은 안 됐습니다. 성남도 뭐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자, 어쨌든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수용성이라든지 이번에 또 이제 된 뭐 안양이라든지 또 의왕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그냥 올라간 게 아니에요. 이쪽 지역들이 뭐 국토교통부에서도 이번에 지정하면서 발표했지만 대부분이 다 뭐 그 철도 호재들, 그렇죠. 광역교통망 그 GTX A노선, B노선, C노선, 신안산선 이런 뭐 호재라든지 아니면은 뭐 그 수도권 뭐 전철 이제 연장되는 뭐 이런 쪽에 뭐 신분당선 같은 이런 것들 있잖아. 이런 철도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자, 뭐 집주인들 입장에서 뭐 이런 뭐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야, 이게 장기적으로는 어쨌든 간에 지하철이 들어오게 되면 서울까지의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들이 뭐 당연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길게 봐서는 좀 기다리면 언젠가는 철도가 개통되겠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보는 관점들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이런 것들이 좀 다져지고 나면 상승세는 좀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분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다르죠. 분양시장은 지금 당장 지금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예전에는 내가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었고 1년 6개월만 지나면 팔 수 있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분양권 전매 자체가 그 지역 안에서는 전혀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흥행몰이, 그러니까 지금까지 뭐 2, 300대 1이라든지 뭐 잔여 물량에 뭐 수천 대 1까지 갔던 이런 흥행몰이 하는 거는 일부 단지에서 좀 실패할 가능성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기존 지정 지역들은 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자, 일단 뭐 최근에 그렇죠. 서울 쪽에 이미 그렇죠. 지금 그 노도광, 그러니까 노원이라든지 지금 도봉이라든지 지금 강북 같은 이런 곳들이 지금 굉장히 지금 뜨겁습니다. 자, 금광구 같은 경우, 자, 지난주 상승률만 보자면 구로가 가장 높았어요. 여기에다가 지금 노원이라든지 강북 같은 경우가 주간 상승률이 지금 0.6%, 0.7%까지 올라가는 지금 엄청난 상승 랠리를 이미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세가 좀 더 탄력을 받을 것 같습니다. 자, 같은 조건이라면 그런 거죠. 자, 예전에는 이쪽은 비규제 지역이었으니까 뭐 같은 조건이 아니었죠. 그렇지만 여기도 규제 지역, 나도 규제 지역. 이렇다면 서울 쪽이 상대적으로 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입지적으로 우수하기 때문에. 자, 더더구나 과천, 분당, 광명, 하남, 광교, 평촌.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동산 열기가 뜨겁다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도 오히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더 강화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나머지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있겠죠. 자, 또 하나가 이런 거죠. 결국은
돌아서 다시 서울로 오게 되는 이런 부메랑 투자 가능성도 지금 제기를 되고 있습니다. 그런 거죠. 지금 결국은 이제 갭매우기 장세가 계속 시작이 되고 있고 그러면서 지금 뭐 수도권에 있는 웬만한 투자처들이 다 그냥 규제 지역으로 뭐 계속 이거 지금 확산되고 있다 보니까 다 규제 지역으로 묶인다면 상대적으로 다시 서울로 회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런 이야기도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자, 비규제 지역 영향 문제 앞으로 남아있는 것들 그렇죠. 자, 지금 안시성, 안산, 시흥 또 그다음에 화성 중에 이제 병점 같은 이런 지역들이죠. 자, 김포, 그다음에 부천, 검단 지금 이쪽은 안시성 같은 경우에는 신안산선 호재죠. 지금 김부건 같은 경우에는 지금 GTX D노선 얘기가 나오는 거죠. 자, 오산이라든지 동탄 2는 됐지만 동탄 1은 안 됐거든요. 여기다 평택 같은 어쨌든 풍선효과 후보지들이 지금 줄줄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수도권 전세가율이 거의 70% 정도. 그러니까 대출이 별 상관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쪽 중심으로 갭 투자 열기는 계속 나올 수밖에 없겠다. 더더구나 이번에 대전은 빠졌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 말은 많죠. 자, 부산은 해제가 됐죠. 자, 창원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빠졌었기 때문에 이제 기저효과라고 해서 지금 많이 빠진 것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어 지금 신고가를 쓰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지방 대도시 쪽으로도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자, 결국 뭐 우리가 투자 전략 짜보면 이렇습니다. 자, 결국 규제를 한다라는 것은 수요가 그만큼 많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규제는 수요의 반증이다. 이 말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결국 규제 자체가 입지 체력의 시험대다. 자, 규제가 나왔을 때 이것이 완전히 그냥 푹 꺼지면 이건 풍선 효과가 맞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규제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정은 받지만 나중에 계속 상승 랠리를 가져간다면 그것은 입지가 탄탄하다라는 거죠. 결국 규제를 이미 뛰어넘은 이런 우량 입지를 선택하는 것, 이런 것이 성공 투자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부동산 이슈 진단 시간에는요, 220 부동산 대책으로 인한 시장 영향 살펴보고 투자 전략까지 꼼꼼히 세워봤습니다. 자, 조정 대상 지역이 추가됐음에도 불구하고요, 수용성 지역엔 아직 정말 큼직한 개발 호재가 많은 만큼 길게 봤을 때는 상승세를 예상해 주셨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을 이탈했던 투자자들 역시 다시금 서울 지역을 주목할 만한 시장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어김없이 서울 지역은 관심이 많은데요,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 하셔가지고 무료 세미나 통해서 서울 지역의 투자 방법을 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에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자리가 마련되어 있고요. 그리고 매주 토요일 오후 1시부터는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신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으로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정보체크 시간에 유재성 대표님께서 어느 지역 준비해 주셨는지 궁금해요. 키워드부터 잡아볼까요? 네. 오늘은 잠실 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지금 뭐 사실 뭐 강남 3구 늘 뜨거운 곳이잖아요. 네, 그래서 잠실 쪽에 소규모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런 쪽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대표님과 잠실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요 살펴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할 오늘의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송파구 삼전동인데요. 9호선 석촌고음역 근처에서 방 1개짜리 오피스텔 오늘 찾아주셨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의 가격은요. 약 2억 800만 원에서 2억 1,800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한강 가까이의 잠실권 오피스텔. 딱 이렇게 설명만 들어봐도 기대가 되는데요. 입지와 호재 만나볼까요? 자, 일단 뭐 강남 3구 그러면 뭐 정말 수많은 규제 속에서도 그렇죠. 계속 지금 또 그 뭐 상승을 지금 하고 있는 곳들이 늘 강남 3구는 이제 입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지도 그렇고 이제 또 하나는 희소성적인 부분이 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강남 3구 쪽을 이제 원하다 보니까 그만큼 이제 수요가 많다라는 거거든요. 자, 강남 3구 안에서도 지금 요즘 계속 뜨고 있는 곳이 바로 그렇습니다. 잠실 쪽이 되겠습니다. 바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지금 어마어마한 정말 대한민국이 생기고 나서 서울이 생기고 나서 강남이 생기고 나서 가장 뭐 큰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이미 123층짜리 국내 최고층 빌딩이 있는데 또 그 옆에 또 하나의 국내 최고층 빌딩 그렇죠. 또 105층 규모의 정말 569m. 지금 거의 똑같은 거의 규모의 이제 두 개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 지역 전체 다가 지금 들썩들썩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안에서도 이 국제교류 복합지구와 잠실을 그대로 이어주는 노선이 바로
9호선이거든요. 부동산의 황금 노선. 그렇죠. 그러니까 강남 3구면서 잠실이면서 9호선 라인, 네, 그렇죠. 이 세 가지만 보더라도 야, 이곳이 정말 엄청난 곳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지하철역에서 그렇죠. 도보 4분 거리라고 하면 초초 역사권이 되겠습니다. 자, 국제교류 복합지구가 이제 올 상반기에 드디어 착공을 합니다. 2014년부터 준비를 했으니까 거의 6년 동안의 준비 기간을 거쳐서 작년 이제 11월에 그렇죠. 이미 건축 허가가 났죠. 자, 이거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그 주변으로 해서 탄천 쪽하고 한강 쪽하고 해서 한 63만 제곱미터, 그러니까 어마하고 20만 평 규모의 큰 수변 생태 여가 문화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탄천이나 한강 쪽에 뭐 워터파크도 생기고 보행축도 생기고 해서 이제는 그렇죠. 강남 쪽에 있는 바로 그 코엑스 있는 이쪽하고 그다음에 잠실 쪽에 있는 지금 잠실 그 거대 그 롯데 지금 많은 곳들 있잖아요. 이곳이 이제 한 군데로 이렇게 모여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도를 보시면 그렇죠. 지금 석촌고분역이 바로 이제 여기에 있는데요. 지금 석촌호수니까 지금 뭐 롯데 업무타운 그렇죠. 지금 잠실 제2롯데월드가 있는 바로 이제 여기잖아요. 지금 여기에서 바로 이제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석촌고분역에서 이제 도보 4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미 또 삼성 SDS도 지금 이쪽으로 쌍둥이 빌딩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국제교류 복합지구 그렇죠. 지금 삼성역 쪽하고 지금 잠실 종합운동장 있는 이쪽에서 전체 다가 묶여서 국제교류 복합지구라는 게 들어섭니다. 현대 글로벌 빌센터 그렇죠. 지금 또 하나의 국내 최고층 빌딩 현대 자동차 본사 계열사 다 들어오면서 또 이쪽으로는 복합 환승센터가 생겨서 GTX A노선, C노선, KTX 위례 신사선까지도 어마어마한 또 교통 호재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잠실 종합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잠실 제2 코엑스라고 해서 또 하나의 마이산업단지가 되는 이 전체 다가 지금 그렇죠. 이렇게 하나의 큰 거대 업무지구로 이제 연결이 되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 지금 많은 또 그렇죠. 뭐 고급 아파트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자, 지금 이미 엘스 리센트 트리온 파크리오 많이 올라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잠실중흥 5단지, 진주, 미성, 크로바, 장미, 우성 1, 2, 3차까지 어마어마한 이 재건축까지 다 됐을 때 지금 잠실이 야 어떻게 바뀔지 뭐 이런 것도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바뀌는 잠실의 미래 가치를 보고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고 있는 매력들의 시너지가 어마어마할 것이라고 강조해 주셨습니다. 강남 3구, 잠실권, 그리고 9호선이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만 봐도 정말 기대가 되는데요.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자, 늘 말씀드리지만 결국 규제를 넘어서는 입지라는 거는 그거보다 훨씬 더 큰 그렇죠. 그런 개발 호재 이런 것들이 중요한 거거든요. 네, 정말 대형 개발 호재 그렇죠. 이런 것들이 쏟아지는 것. 자, 그러면서도 그 개발 호재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어내면서 그것도 1인 가구 중에서도 우량 임차인들을 만들어내는 이런 입지에 우리가 이런 소형 주택들은 투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쏟아지는 잠실의 미래 가치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더더구나 지금 그 강남 3구에 3종 일반 주거지역이면 정말 그렇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아주 그렇죠. 토지 자체의 가치도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겠고. 자, 또 하나가 이미 준공이 완료되어 있는 오피스텔입니다. 정말 강남 안에서 있는 후분양 좀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들어가서 다 확인해 볼 수 있고. 자, 또 하나는 이미 전세가라든지 월세라든지 모든 게 확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그런 풀옵션 오피스텔이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가격이 정말 궁금해집니다. 이렇게 풀옵션으로 잘 갖춰진 1인 가구 분들을 위한 오피스텔이요. 지금 잠실권에서 시세가 어떻게 될까요? 자, 일단 그렇죠. 우리가 강남에 그렇죠. 저희 사무실 가까이에도 이제 그 삼성 힐스테이트라는 아파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지금 원룸 9평짜리 원룸이 무려 지금 1억 5천입니다. 네, 원룸이 그렇습니다. 자, 파크리오 같은 경우에도 거의 8억 5천, 거의 9억 가까이 되다 보니까 이제는
뭐 강남 안에서 이런 원룸 소형 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정말 뭐 10억이 넘어가는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자, 그렇지만 전부 다 뭐 10억, 20억을 다 갖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는 강남 3구 안에서도 우리가 역세권, 그것도 지하철역에서 도보 5분 안에, 그것도 대로변 가까이에 있는 3종 일반 주거지역, 앞으로 미래 가치가 이렇게 많은 것, 그 안에서도 잘 찾아보면 이렇게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들이 있습니다. 자, 2억 800에서 한 2억 1,800 정도인데요. 지금 서울 권역 쪽에 역세권이라고 하는 오피스텔들 원룸 같은 경우는 이미 2억이 다 넘어섰습니다. 자, 그런데 이왕이면 내가 잠실이면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계속 강조를 드리겠고요. 자, 일단 뭐 전세가 이미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후분양이기 때문에요. 전세가 이미 다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뭐 나중에 전세가 어떻게 바뀌어서 내 투자 금액이 바뀌고 이런 거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죠. 자, 실제 금액이 1,800에서 2,800만 원, 실제 1,800으로 투자할 수 있는 호실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2천만 원이 안 되는 금액에 강남 3구 잠실의 지하철 역세권 쪽에, 그것도 9호선 라인에 투자할 수 있는 정말 좋은 기회다,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잠실권임에도 불구하고 소액 투자 가능한 원룸 오피스텔 소개해드렸고요. 자, 이렇게 서울 지역에서 좋은 부동산 찾고 싶으신 분들은 무료 세미나에 꼭 참석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는요. 서울 역세권 소액 투자 실전 전략을 세워드리는 무료 세미나가 준비되어 있고요. 매주 토요일 오후 1시에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서울 부동산 투자의 모든 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해드리는 자리니까요. 02-3153-2668번 빠르게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함께해 주신 유재성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보신 정보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지 다시 시청이 가능하고요. 오늘 유재성 대표님과 함께한 부동산 정보들 정리해드릴게요. 네,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정확하고 빠른 정보가 필요하겠죠. 오늘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부동산 시장 소식과 투자 포인트까지 알차게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유익한 시간 만들어주시려고 이분 나와주셨는데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수많은 부동산 중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좋은 지역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느 지역 가볼까요? 네, 일단 맞습니다. 전문가의 도움 필요해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필히 내가 매수를 하시기 전에 전문가의 도움 또는 뭐 무료 상담이든 유료 상담이든 간에 상담을 받고 조언을 받고 진행해 보시길 좀 추천을 드리는데요. 첫 번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첫 번째, 두 번째 다 포함해서 영등포와 일단 뭐 양재동 쪽 라인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영등포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앞으로 정말 4년 안에 또는 뭐 4, 5년 안에 전세 뭐 한 2번 정도만 돌리신다고 했을 때는 어느 정도의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또는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의 땅이라고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런 영등포 지역 되겠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뭐 양재동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들인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또 주목해 보셔야 할 이유들이 상당히 또 많이 있습니다. 또 지금 현재 금액대가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동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 저평가되어 있으면서 또 기회의 땅인 그런 지역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사님께서 강조해 주시는 지역들 다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영등포구부터 보시죠. 자, 부동산 정보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첫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서울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인데요. 5호선 영등포 시장역 주변에서 1.5룸 구조의 오피스텔 저희 만나보겠습니다. 오피스텔의 시세는요. 약 2억 3천만 원에서 3억 3천만 원까지 내다보고 있네요. 자,
자, 영등포 쪽은 1인 가구가 참 많이 밀집된 지역이라는 거 우리 시청자분들도 알고 계실 텐데요. 바로 그런 지역의 오피스텔 만나봅니다. 입지 확인해 볼까요? 네. 영등포 제가 기회의 땅이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예, 지금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향후에 뭐 많이도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한 올해 하반기 정도에 된다라고 해서 하반기가 된다면 사실 영등포에서는 이 정도 금액대를 만나보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일단은 영등포에 기본적으로 왜 소형주택을 투자하셔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일단 첫 번째는 영등포구가 서울의 25개구 중에서 통계청 자료에 의한 겁니다. 서울 25개구 중에서 세 번째로 가장 많은 1인 가구들을 좀 많이 보유하고 있는 또는 많이 거주하고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34%를 또 상회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만큼 혼자 사는 그런 종사자들이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뭐 투룸이나 또는 뭐 큰 투룸이라든지 뭐 쓰리룸 이런 것들이 사실상 거의 뭐 찾으시는 분들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임대를 놓기에는 상당히 또 이런 소형 주택들을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여의도라고 하는 굉장히 큰 대규모 업무타운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추천을 드리는 곳들 라인들은 뭐 비교적 이제 영등포 뉴타운에 들어가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해제된 지역들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제. 기본적으로 주거환경 개선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등포 뉴타운으로 하여금 주거환경 개선이 굉장히 빠르게 일어날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영등포 뉴타운 안에 들어가 있는 곳들은 특히나 이런 곳에서 해제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아파트를 끼고 있는 또는 아파트의 인프라 시설들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생활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이 워낙에 좋아할 수밖에 없는 주거 환경들이 개선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교적 뭐 신길 뉴타운 쪽 라인들보다는 또는 뭐 당산 쪽 라인들이라든지, 물론 당산 쪽 라인들도 상당히 좋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는 새 아파트 단지화되는 곳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임차인들이 그래도 이왕이면 비슷한 금액이라면 굉장히 쾌적한 그런 공간을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 놓으시기가 상당히 더 부담스럽지 않은 곳이기도 하고요. 아직은 이제는 뭐 지금 현재 대림 아크로타워스퀘어 아파트만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을 뿐, 앞으로 뭐 두산 대우라든지 뭐 한화 등등 뭐 SK 아이파크라든지 등등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요런 이 영등포 뉴타운에 해제된 지역들을 유심히 살펴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영등포 뉴타운 지역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도시철도 같은 경우에는 5호선이 상당히 가깝고요. 뭐 거의 대부분 뭐 5분 거리 안에 위치하고 있죠. 아래쪽 라인에 영등포역, 그리고 위쪽 라인에 당산 같은 경우에는 2호선과 9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겠고요. 또 여의도 같은 경우에도 도보권으로 뭐 10분 거리 이내로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의도도 사실 종사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또 많은 부분들이 또 담고 있기 때문에 워낙 또 지하철을 또는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영등포라고 하는 곳 자체가 기본적으로 직주 근접성을 상당히 또 굉장히 또 잘 갖춰져 있는 지역이에요. 교통망 자체가 지금 현재 뭐 1호선, 그리고 2호선, 5호선, 그리고 9호선, 거기에다 KTX, 앞으로 뭐 GTX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서울의 웬만한 주요 업무지 타운들을 다 갈 수 있는 대중교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마곡이라든지 공덕, 여의도, 뭐 종로 광화문 일대라든지, 뭐 강남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뭐 9호선을 이용한다면 한 20분대 이내로 접근이 가능하시겠고요. 뭐 용산 같은 경우에도 1호선을 이용해 보신다면은 충분히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직주 근접성이 워낙에 또 이런 탁월한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입지를 보니까요, 여의도를 포함해서 우리 직장인분들이 정말 이동이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까 소개해 주실 때 기회의 땅이라고 하셨는데, 이 기회의 땅인 이유, 개발 호재에서 찾아볼까요? 네, 사실 뭐 강남 지역들도 또는 용산의 지역들도 워낙에 개발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제 뭐 그런 투자금들이 계속해서 흘러 들어오고, 그러면서 주변에 토지의 지가도 올라가고 부동산의 가격들도 올라갔다는 걸 알고 계실 텐데요. 영등포도 그런 지역 중에 하나예요. 워낙에 개발이 많기 때문에 영등포는 또 중요 3도심 중에 하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셔야 되는 건데 영등포의 가격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여타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사실 경의선 숲길 아시죠? 경의선 숲길이 예전에 지상철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지하로 이제 구성이 되면서 지상부의 공원화가 만들어지고 나니까 금액대들이 이제 확 떴던 주변에 부동산의 여파가 상당히 많이 미쳤었던 그런 지역들이 대표적인 데가 어디겠습니까? 홍대. 그죠? 홍대 연남동 그리고 뭐 효창공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용산의 용문동이라든지 효창동 이런 라인들이죠. 근데 그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지상부에 또는 뭐 유해 시설이 있었던 부분들이 지하화로 구성이 되면서 주거 환경이 개선이 되는 곳들은 눈여겨 보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제 신월 IC에서부터 뭐 여의도 안에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가는 이런 재물포길 지하사업 구간 같은 경우에도 지상부에 있었던 이런 교통망들을 지하로 내리는 이런 사업을 또 진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경의선 숲길 같은 그런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서부 간선도로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서쪽 라인과 북쪽 라인에 이렇게 지하화 사업 구간 들어가는 데가 두 군데나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영등포는 이제 예전에는 뭐 공업지역 라인에서 이제는 명실상부 깨끗한 주거 환경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주택가 또는 배우 주거 타운으로 좀 거듭나고 있는데 이렇게 다 조성되고 난 다음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뭐 지금도 교통망이 상당히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아까 말씀드렸죠. 2호 1, 2, 5, 9호선 그리고 뭐 KTX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뭐 GTX 비노선 같은 경우에도 예타가 통과가 됐죠. 2020년도 올해 아니면은 뭐 2021년도 착공 예정일 텐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송도에서부터 이런 별내 마석까지 들어갈 수 있는 서쪽에서부터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어지는 광역교통망 자체가 들어선다는 부분, 바로 여의도 안에 영등포 안에 들어간다는 부분이 될 수 있겠죠. 지역 이동성이 상당히 또 빨라지는 그런 부분들. 신안산선 같은 경우에도 같은 의미죠. 뭐 남부 쪽 라인에서 안산에서 광명을 거쳐서 뭐 구로 그리고 영등포 그리고 영등포에서 공덕과 서울역까지 이어지는 신안산선의 또 개통 소식도 작년에 또 들려왔죠. 자, 그리고 뭐 우리나라에서 국내에서 최대로 큰 뭐 H백화점 뭐 들어설 수 있는 부분들인데 뭐 여의도 63빌딩 규모의 4.5배 정도 되는 규모로 업무 시설과 뭐 쇼핑 인프라 시설들이 구축이 될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뭐 MBC 사업 같은 경우에 뭐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그런 뭐 오피스 시설과 원룸 이런 주거 형태 오피스텔들이 좀 들어서긴 했는데 여기에 MBC 사옥에 지금 현재 지어지고 있는 이번에 분양이 끝났던 원룸 6평짜리 원룸이 얼마이냐면 4억이에요, 4억. 4억의 분양가인데도 완판이 됐습니다. 이 여의도 안에 들어가 있는 원룸의 가격이에요. 네. 그렇게 된다면 뭐 사실 여기 브라이튼 자리와 MBC 사옥 자리와 영등포 시장의 거리가 도보권으로 충분히 이동 가능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원룸 6평짜리 그리고 영등포 같은 경우에는 뭐 8평 정도에서 9평 정도 되는 뭐 1.5룸 내지 또 2룸 정도를 보셨을 때 3억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만큼 저평가되어 있는지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개발 호재가 많고요. 금액적인 부분에서 저평가되어 있는 건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회의 땅이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개발되기 이전에 이런 부분들이 뭐 개발이 다 되고 나서 들어가는 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액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이런 소액 투자하실 때 2, 3천만 원 가지고 이런 영등포 미리 사두시면 나중에 뭐 정말 큰 돈의 목돈은 되지 않더라도 충분히 다른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라도 상대적 박탈감 느끼지 않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이런 개발 호재들이 다 진행이 되기 전에 저희가 좀 빠르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만나보는 1.5룸 오피스텔이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런 상권들도 다 이용할 수 있어서 참 만족도가 높다고 하셨잖아요.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네, 1.5룸과 보통 이제 3억 3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 2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5룸 정도 한 대략적으로 한 7.5평에서 한 8평 정도 되는 규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억 3천만 원. 이렇게 대규모 교통편을 이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금액 아니겠습니까?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뭐 이렇게 단지형들을 좀 많이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또 업무 종사자가 워낙에 고소득자들이 많기 때문에 임대가가 또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되어 있어요. 2억 1,500만 원. 그렇기 때문에 뭐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 한 1,500만 원 정도 들 수가 있겠죠. 전세를 안고 투자했을 경우에는. 그리고 뭐 투룸 같은 경우에는 전세 금액이 한 2억 9천 정도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 한 4천 정도 보유하신다면 투자 가능하시겠고요.
월세도 접근하시는 거 좋아요. 지금 앞으로 저금리 기조 충분히 유동성 자금 저금리 기조로 많이들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증금 2천만 원에 한 70에서 한 90만 원 정도, 투룸 같은 경우에 100에서 110만 원 정도 가능한데 대출 자체는 오피스텔은 대출 규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출이 충분히 가능하고요. 뭐 실제로 한 1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은 월세 수익형으로 접근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영등포 구가 가지고 있는 가치 대비 아직은 소액 투자 가능한 오피스텔 만나봤고요. 다음 지역도 공개할게요. 자, 부동산 정보 체크 김대진 이사님과 두 번째로 주목할 지역은요. 바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인데요. 3호선 승분당선 함께 지나는 양지역 주변에서 이번에 방 3개짜리 아파트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의 가격은요. 약 8억 5천만 원에서 8억 8천만 원까지 예상되네요. 자, 강남 지역의 아파트를 찾아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서초구 양재동의 입지적인 매력부터 살펴볼까요? 네, 양재동 같은 경우에는 서초구에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져왔습니다. 양재동은 제가 매번 말씀을 드리고 있기도 하고요. 양재동은 동이라고 하는 자체가 양재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서초동 쪽 라인으로 올라가셔야 대규모 단지등이라든지 뭐 도곡동, 대치동까지는 가셔야 큰 대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있고요. 또는 뭐 개포동까지 가셔야 되겠죠. 양재동이라고 하는 자체는 기본적으로 주택 단지들이 기본적으로 뭐 단독이라든지 다가구 이런 빌라 이런 상태들이 많이 지금 위치하고 있는데 이런 곳에 나홀로 뭐 한 개 동에서 2개 동짜리 이런 아파트들이 상당히 또 강세이기는 해요. 그런 아파트를 찾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런 이제 분위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양재역 주변에 같은 경우에는 뭐 경부고속도로도 축으로 위치하고 있지만 뭐 좌측편에는 서울교대와 남부터미널도 이제 현대화 사업이 예정이 되어 있고요, 그죠?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 이제 뭐 용적률 상향에 따라서 개발들이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고 또 양재역에서 뭐 강남역 상권까지도 도보성으로 뭐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테헤란로의 접근성도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3호선을 이용할 수가 있는 부분이면서 또한 아래에서 있는 신분당선까지도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이제 뭐 저 신사라든지 그리고 용산까지도 연장선 그 이후에 3단계 같은 경우에는 뭐 저쪽 은평구 쪽 라인이라든지 고양 삼성까지도 이어지는 부분들인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3호선과 신분당선을 가지고 있고요. 주변에 매봉산과 말죽거리 공원 그리고 양재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배산 임수가 상당히 더 뛰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측편에 보시는 것처럼 양재동이 왜 아이들 키우기 좋으냐. 이런 3룸 아파트들이 굉장히 강세인 이유가 뭐냐면 도곡 대치동 아파트 워낙 비싸잖아요. 그렇죠? 개포동은 뭐 안 비쌉니까? 다 비싸죠. 비싼데 양재동은 조금만 넘어가면 되는데 금액대가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곡 대치동이 학원가도 이용할 수 있는 사람들 대부분 다 이제 양재동 쪽을 많이들 찾는 분들도 많이 있고요. 개포동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재건축 이슈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 수 있는 이주 수요 충분히 발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전세가 또는 매매가라든지 월세 이런 수요들이 많이 넘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매매가 상승할 수 있는 조건들 충분히 갖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교통편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간선도로망과 기본적으로 갖춰져 있는 2호선부터 2, 3, 7, 9 그리고 뭐 분당선, 신분당선 등등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도로망 자체가 워낙 잘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지역 이동성이 워낙 좋고 또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성 또한 너무나 좋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강남 3구는 뭐 직주 근접성은 당연히 갖추고 있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서초구 양재동에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남 지역의 다른 여러 지역에 비해서도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시청자분들께 소개해드리는 거라고 하고요. 그러면 이제 개발 호재가 핵심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가격이 올라갈 만한 호재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임차 뭐 일자리가 늘어난다면 기본적으로 주변에 뭐 사실 강남 3구는 토지 개발할 데가 없지 않습니까? 택지 개발할 데가 당연히 없기 때문에 일단 일자리가 늘어난다면은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유동인구 또 유입 인구들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RNCD 특구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양재동 같은 경우에 이렇게 4권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RNCD 특구가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2021년도까지도 지속 개발할 예정이고요. 아직도 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연구단지거든요.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역량 강화를 시킬 수 있는 그런 연구단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확장되고 있음에 따라서 그에 따라서 유동인구는 발생할 수 있거든요. 말 그대로 뭐 임차 또는 뭐 황금성에 따르니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유동인구들이 충분히 들어설 수 있는 그런 내용 담고 있고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입지 여건에서 서초대로 지금 현재 서초대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상향을 좀 계획하고 있는데 용적률 1000%를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또 상업시설과 업무시설, 쇼핑시설들이
들어설 예정인데 이렇게 인프라와 이런 업무 시설들이 들어선다면 기본 뭐 워낙에 또 지금도 많은 상주 인구들이 있지만 더욱더 늘어나는 유동 인구는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임차 가격의 상승도 같이 이어질 수 있겠고요.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쇼핑이에요. 쇼핑. 서초구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에 비해서 다소 쇼핑 시설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개발 호재이기도 해요. 거기에다가 용적률 1000%라고 하는 부분들은 일단 어떻게 되겠습니까? 토지의 가치가 올라가겠죠? 예,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가치가 상승하면서 그 주변부로 같이 퍼질 수 있는 그런 영향권도 예상해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도 교통편 신분당선과 3호선을 갖추고 있는데 이제 뭐 GTX 신호선까지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물론 양재역에 거칠 예정이기 때문에 이제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변모할 수 있는 그런 양재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분당선도 지금 이제 강남역에서 끊기는 게 아니라 네, 신사와 1단계 구간인 신사와 2단계 구간인 용산, 그리고 용산에서 이제 고양 삼성까지 이어지는 3단계 구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연장선이 진행이 된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용산까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노선들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 또한 마찬가지로 호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죠. 마지막으로는 경부고속도로의 지하화 사업인데, 이게 상당히 제일 굉장히 임팩트 강한 개발 호재거든요. 이게 사실 뭐 장기적인 그런 부분 플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한 10년 계획으로 바라보신다면 충분히 가능성 있지 않겠습니까? 뭐 한남 IC에서부터 양재 IC까지 내려가는 부분들인데, 이 구간 지하화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세 가지 섹터로서 구분해서 나눠질 텐데, 뭐 상업, 업무, 뭐 녹지 공간으로 이렇게 들어선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상부의 지금 현재 고속도로망이 이제는 민간 일반인들도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그런 공원화와, 그리고 또 상업시설과 쇼핑시설들이 늘릴 수 있는 부분들이고요. 지하부로 이제 고속도로가 개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뭐 왕복 12차선으로 구성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또 교통망도 또 교통난도 해소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주거환경 개선과 그리고 교통난의 해소, 그리고 여러모로 토지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개발 호재와 상업시설의 또 뭐 부재 부분들을 또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생각해 보신다면, 양재동은 사실 서초 IC 바로 옆에 있는 곳이 양재동이거든요. 이렇게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사업 구간에 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플랜, 중장기적인 플랜으로 접근하신다면 실거주와 투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그런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우리 가족들과 함께 좀 화목하게 여기에서 좀 편리하게 살기에도, 그리고 투자 목적으로 좀 생각을 하기에도 좋은 부동산인 것 같아요. 방 3개짜리 아파트입니다. 투자 금액 어떻게 될까요? 네, 해당 요 시세는 이제 25평형대, 25평형대 기준입니다. 25평대 기준이고요. 굉장히 뭐 9억 원이 넘지 않기 때문에 뭐 최대 좀 가성비 좋은 층으로 좀 말씀드렸는데 9억 원이 넘지 않는 8억 5천에서 8억 8천. 전세도 상당히 또 세요, 주변에. 네. 6억 5천 정도가 지금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놓고 하셨을 때는 투자 금액이 대략적으로 한 2억 원 정도에서 뭐 많게는 2억 3천 정도 보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월세 희망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보증금 한 1억 5천 정도 또는 뭐 1억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 같은 경우에는 150에서 160 정도 예상 가능한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대출금을 활용해 보신다면 실투자 금액 같은 경우에는 월세 시에는 한 3억 8천 정도, 4억 원 정도 보유하신다면 월세도 충분히 가능한 그런 지역 되겠습니다. 네, 지금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고 있는 9억 원이 되지 않는 아파트입니다. 서초구 양재동에서 방 3개짜리 아파트로 합계했고요. 자, 이사님의 무료 세미나도 안내해 드릴게요. 자,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주제는 투자는 타이밍이다. 4년 안에 회수할 수 있는 소액 투자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선착순으로 딱 10명까지만 특별히 참석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02-3153-2668번 지금 바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시간 유익하게 꾸며주신 이사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정보는요, 네이버 TV에 SN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보실 수가 있겠고요. 오늘 김대진 이사님의 정보들 정리해 보시죠.
저희 방송에서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린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보신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그리고 네이버TV 들어가셔서 센TV 부동산 사람들에서 언제든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 문자 상담 방송 끝난 이후에도 도움드리고 있으니까요. 방송 중에 생기신 모든 궁금증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60번으로 언제든 전화 메시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여러분들 찾아뵐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